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지난 토요일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효자상, 효녀상, 장안 어머니상 등 총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제16회 효행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단체장, 그리고 수상자 가족과 지역 한인 등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모두 1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효자상은 김주찬, 김종우 씨가, 효녀상은 이광지 씨, 장안 어머니상은 김선실 씨, 장수상은 이병준 씨, 그리고 양유한 씨 등 5명이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거를 수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를 다 묵묵히 이겨내고 생활하는 게 참 이 상을 부인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상을 받고 열심히 더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혈연 관계로만 이어지지 않고 다른 이웃들도 함께 한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진도북춤과 소고춤, 해금 연주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으로 참석자들의 흥을 더했으며 한인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한인 어르신들의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입국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테러 예방을 위해 일부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과거 모든 여행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진 데 대한 차선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과거 여권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SNS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의 비자 신청자는 영사가 요청할 경우 과거 여행 기록을 모두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는 신청자가 연간 평균 비자 신청자의 0.5%인 6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특정한 지역의 비자 신청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추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시행규칙은 먼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백악관 직속관리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방안이 다소 무리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무엇보다 15년 동안의 개인정보와 5년간의 SNS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모두 4명의 미국 국적자가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은 김학송 씨를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했다는 혐의로 억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농업기술 보급 관련 일을 하던 미국 시민권자 김학송을 적대행위 혐의로 공화국법에 따라 억류했다며 현재 김학송의 범죄 혐의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송은 북한에 억류된 4번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부인 김미옥 씨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중국 공민 출신으로 지난 3년 동안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장을 관리하며 농업기술 보급에 힘썼다며 조속한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김미옥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억류 당일인 지난 6일 남편이 역으로 나와서 기차에 올랐다고 소식을 들었지만 예정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남편이 북한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다음 날인 7일에야 평양 과기대 측으로부터 듣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학송 씨는 1963년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의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뒤 농사 관련 일을 주로 했으며 1995년에서 2005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200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의 인연은 2014년 평양 과기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맺었고 학교에선 강의를 담당한 게 아니라 전공을 살려 주로 농장에서 학생들과 농사를 짓는 일을 했으며 현재 유기질 발효 비료 공장의 설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새로 신축한 시니어 하우스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홀은 오늘 신청 절차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번 주 토요일 타운홀에서 신청서 배부와 함께 각종 정보 상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터블 하우징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되어 공사 중인 팰리세이즈 파크 83 센터 플레이스에 위치한 시니어 하우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시니어 하우스는 총 9유닛으로 4개의 스튜디오와 5개의 원베드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넓은 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렌트 가격은 가장 저렴한 유닛이 378불, 그리고 600불과 771불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은 오늘 신청 절차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부터 4시까지 팰파크 타운홀에서 공식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운 측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가 이뤄진 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기회를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중으로 추첨이 이뤄지고 7월까지는 입주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9유닛의 아파트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이제 로인컴에 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인데 6월 9일 날까지 마감한 다음에 자격 심사를 거쳐서 아마 이제 분양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 바랍니다. 버겐 카운티, 퍼사익 카운티, 허드슨 카운티, 서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닌 H1 등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모든 거주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62세 이상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자산 가치가 16만 3,245불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팰파크 타운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각종 정보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의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대상 병역 이행 안내 업무를 강화합니다. 5일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나아가 한국 국적 회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군입대 예정자들의 병역 이행을 안내하는 업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현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병역 정책을 설명하고 재외국민들의 병역 제도 관련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외 체제와 거주 병역 의무자가 1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영주권자 등이 자원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등 해외에서의 병무 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 입대한 외국 영주권자나 복수 국적자는 646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보다 7% 증가했고 지난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은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증 옹호 단체인 그린라이트 드라이빙 투게더 회원들이 뉴욕주 전역에서 하원 의원들을 만나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며 법안 지지 서명 운동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체류 신분의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이상 뉴욕 주민은 누구나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연방 주 정부에 제시하는 신분증이나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제한적 운전면허증에는 연방정부의 공식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은 일각에서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에 수백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면허를 취득한 불법 체류자들의 차량 구입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또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체류 신분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 참여는 뉴욕 이민자연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돼 있습니다. 뉴욕주의 슈퍼박테리아 칸디다 속 진균 감염 확산 주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중환자들이 이 진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치명적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칸디다 속 진균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5일 병원과 널싱홈에 진균 감염 확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칸디다 속 진균은 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진균제의 내성을 보여 박멸이 어렵고 오랜 기간 질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들이 진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감염 시 사망률은 30%에 이릅니다. 2009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 진균은 이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3년 뉴욕에서 미국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뉴욕 누적 사망자는 총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슨앤존슨사의 거액의 배상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 측에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루이스 슬램프에게 1억 1,0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전체 배상액은 1억 9,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슬램프 씨는 지난 2012년 난소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슬램프 씨는 지난 40여 년간 사용해온 베이비 파우더의 텔컴 성분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슬램프 씨를 비롯해 현재 전국에서 2천여 명의 여성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평결 후 성명서를 통해 슬램프 씨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그네슘, 규소, 산소 등으로 구성된 미네랄인 활석으로 만들어진 텔컴은 습기 흡수력이 뛰어나 마찰을 줄이고 발진을 예방할 수 있어 화장품 등에 주로 사용돼 왔습니다. 텔컴 제품 사용과 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텔컴 파우더를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련성을 입증할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트럼프 케어 하원 통과 소식에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LA 지역 성소수자, LGBT 헬스케어 커뮤니티는 오늘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케어와 관련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가세티 LA시장은 트럼프 케어는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삭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 저소득층 혜택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악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LA LGBT 헬스케어 커뮤니티 역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소수자들은 HIV, 우울증, 마약 중독 등으로 심각한 건강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오바마 케어로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며 오바마 케어의 폐지는 많은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케어 연방 하원 통과와 관련해 한미연합회 등 일부 한인 단체들도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보험 혜택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베버리 힐스시가 금연 장소는 확대하고 흡연 구역을 축소하는 새로운 금연법 시행에 들어갑니다. 베버리 힐스시 의회는 식당 인근 20피트 이내로 금지시킨 금연법을 5피트 이내로 줄이고 금연 지역은 농산물 시장, 공원 등으로 확대한 개정된 금연법을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법 적용 대상은 담배를 비롯해 전자담배, 마리화나 흡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금연법을 통해 주민들의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시 당국은 현재 도시 전체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건물의 흡연 금지 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캐롤튼 시의원에 한인 1.5세 성영준 씨가 당선됐습니다. 성영준 씨는 6일 캐롤튼 제6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61.15%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 신시아 노스롭을 따돌리고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14년과 2015년 낙선한 성 씨가 세 번째 도전에 승리함으로써 텍사스주 첫 번째 한인 시의원이자 캐롤튼 시의 첫 아시아계 시의원이 됐습니다. 성 당선자는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6일 새벽 3시 30분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명의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순찰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소년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들었고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권총을 든 채 자신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경관 2명은 다가오는 소년을 향해 여러 차례 총을 발포했습니다. 15살로 알려진 소년이 들고 있던 것은 BB 공기 권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일 그레이스맹 의원은 연방의회 공청회에서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연방 센서스에 한국어 등 아시안 언어를 더욱 확대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맹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들의 언어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영어의 유창한 정도를 묻는 질문조차 영어로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미국인 중 76%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4일 아벨라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자금을 만들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뉴욕시장 선거 불출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까지 아벨라 의원이 모금한 선거 자금은 3만 5천 달러에 불과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370만 달러에 크게 뒤졌습니다. 아벨라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가끔 흐리겠으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맑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